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연이어 훈련을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언론 더 드라이브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 전단이 10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인 9일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와 상륙 강습함 마킨 아일랜드호가 이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양국 항모 전단이 동시에 훈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동맹국을 보아이해와 남중국해 등에 집결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국이 항공모함을 동시에 출격시킬 정도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게 만든 원인은 중국에게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이던 사실을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박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암초 부근에 떼지어 있던 중국 선박은 어로 활동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의 해상권을 침해했다. 중국 선박들은 당장 떠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발했는데요. 중국 측은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일반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반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초 지역은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곳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국제 수로이며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해왔고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가 남중국해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마음대로 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어이없는 행동들이 늘어가자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협력 방안까지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화통화를 하면서 휘선 암초에 머무는 중국 선박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 휘선 암초를 비롯한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12일부터 2주 동안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휘선 암초는 길이 13km, 면적 10km 제곱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쪽 부근에서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긴장 상황은 한국에 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인데요. 지난 2016년 필리핀 국방부는 해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한국에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위함 건조를 맡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코일구로 인한 공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당국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일본함인 호세 리자람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인도했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해준 호세 리잘급은 한 척에 약 2천억 원에 육박해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가운데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 대립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이번함도 인도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번에도 필리핀을 위해 계약상 납기보다 1개월 조기 인도를 진행했습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휘선 암초 부근 등지에서 활동 중인 해양경비대와 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2척을 포함해 총 4척의 군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조기 인도된 안토니오 루나함은 다목적 전투함입니다. 최대 속력 25노트로 8,300km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장기간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과 열대성 기후 등 필리핀의 거친 해상 조건에도 우수한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갖도록 설계됐고 76mm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해 대공, 대잠 작전에 두루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호위함에서 탑재하는 무기까지 한국산을 원하고 있는데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지난 6일 호셀 이잘급 호위함의 어뢰 획득을 위해 프리기탐 로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뢰 확보를 위한 자금 프로젝트에 나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 해군은 이들 호위함을 먼저 인수하고 무기를 조달해 채우고 있습니다. 해당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LIG-X1의 청상어, 경어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인도한 호위함 2대에 LIG-X1의 무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상어는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된 경어뢰로 적 잠수함을 공격하고 수상 함정과 초계기, 대잠 헬기에 탐지해 운용합니다. 상어 중 가장 빠르며 공격성도 상당한 식인상어의 대표인 청상어처럼 빠른 속도로 잠수함을 공격하라는 뜻인데요.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 향상에 기여할 첨단 무기체계로서 선진국 최고 수준의 어뢰와 동등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미세한 소리를 쫓아 물속에서 최고 시속 83km로 돌진할 수 있으며 특히 지향성 탄두의 파괴력은 1.5m 두께의 철판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타격 가능한 신형 경어뢰답게 함정과 대잠 초계기 및 대잠 헬기 등에 탑재됩니다. 필리핀 해군이 청상어를 구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LIG-X1은 지난 2019년 4분기에 필리핀 해군의 청상어를 인도하면서 첫 어뢰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미 필리핀 해군이 갖고 있는 대잠 헬기에는 청상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이번 계약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상어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난리치고 있는 중국 해군 수상 함정과 잠수함을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로 꼽힙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 덕분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20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작전 능력을 선보였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무기 체계는 한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개인 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 중입니다. 한국의 K2 소총,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 한국산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동 장비로는 약 2천여 대의 군용 트럭과 K151 전술 차량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K136 다연장 로켓으로 필리핀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부대 창설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인 차세대 전차 도입에도 한화 디펜스의 K21 보병 전투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공군은 그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었는데 한국의 FA-50을 도입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첫 번째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FA-50이 필리핀 반군을 상대로 한 정밀 폭격 임무에 맹활약하며 두테르테가 대만족해 앞으로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FA-50은 명실상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FA-50에 대한 관심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신형 장갑차와 야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무기 체계를 더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추가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출이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